따봉 늘솔길 팀의 찾아라 알아라 밝혀라 제안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늘솔길 발표자 조서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찾아라, 알아라, 밝혀라 제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청소년 주도의 학생부 기자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역량의 함양과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걸로 하고 다음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 30명의 학생들은 대략 5명씩 각자의 팀으로 나뉘고 이들은 각각 청소년 발굴가와 청소년 해설사의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굴가 파트의 보물을 찾아라입니다. 이는 초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지는데요. 각 학생들은 성남시의 숨은 보물, 즉 자랑거리에 대한 기사를 발췌하고 이를 공식 네이버 블로그 보물을 찾아라 게시판에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성남중앙공원에 있는 소개글을 쓸 수 있겠죠. 다음은 해결사 파트의 문제를 알아라입니다. 이는 중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지며 성남시에 대한 문제를 찾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문제를 알아라 게시판에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서현 로데오 거리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인터뷰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거리 캠페인을 시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이처럼 문제점,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에 대한 근거,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면 우리는 성남을 밝혀라, 공유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한 활동에 대한 의견 공유, 그리고 이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마무리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또한 후속 활동으로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들의 기사를 모두 종합한 청소년 수련관의 지역 매거진 청소년판 위 1호를 발췌해서 수련관에 비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사업 내용에 대한 소개가 끝났는데요. 이는 앞서 말했듯 청소년들의 역량 함양과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죠. 이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고 또 우리 사람들은 한 기술이나 직업만으로는 평생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정보를 단순히 알고 외우는 것이 아닌 정보를 해석하고 구별해내는 능력,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업에서 인력을 뽑을 때 보는 기준점이 예전에는 무엇을 what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how로 변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장점은 사람들이 앞서 말했듯 살아가면서 필요한 역량, 즉 소프트 스킬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21세기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4C가 있죠. 크리에이티비티, 크리티컬 띵킹, 콜라보레이션, 커뮤니케이션, 즉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력, 창의성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능동적으로 문제를 찾고 이에 대한 의견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그리고 팀 활동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협력을, 전반적인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요합니다. 즉 학생들은 이를 통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지역 공동체 의식의 함양 또한 깨지는데요. 지역 청소년 수련관은 아무래도 지역 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교육을 받기에 굉장히 용이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민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는 공동체의 정서적 유대감과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지역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로 이어지겠죠. 이처럼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에 대한 참여,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적인 유대감의 형성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늘솔길 팀의 찾아라, 알아라, 밝혀라 제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참여 예산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산 편성한 내역을 보면 네. 교육비, 간식비, 비용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여기서 교육비는 어떤 의미로 담은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여기서 제가 이 참여 대상으로 모은 애들이 초등부랑 중등부인데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나이대가 어리다 보니까 스스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에 대한 강사에 대한 교육비 산정 근거 내용으로는 현재 그 방과 후 프로그램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의 그 교육비 시급을 직접 보고 이에 대한 근거로 산정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초등부하고 중등부 대상으로 보물을 찾아와라 하고 문제를 찾아라를 나눈 건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남시에 있는 그런 이제 학생들이 보물이나 이렇게 문제를 찾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좀 더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가 조금 걸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지금 처음으로 제시한 활동이 우선 단발성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처음 시작은 이렇게 저희가 이런 활동을 찾은 걸로 했는데요. 사실 제 진짜 목적은 여기서 좀 더 좀 융통성 있게 되겠지만 이어가가지고 월간지를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준에서 저희가 발생하는 월간지의 내용은 방금 제시한 보물을 찾아라, 문제를 알아라 뿐만이 아닌 학생들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는 것을 향후 진행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발표라서 많이 떨리셨을 텐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일단은 어찌 됐건 보물, 문제, 성남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플랫폼인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냥 이게 그냥 거기다가 이런 그 보물을 찾고 문제를 알고 성남을 밝힌 다음에 그 글들을 올리면 그 블로그를 이제 이후에 또 어떤 또 용도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하면 이 블로그를 우리 그 좀 이용을 할 수 있지라는 거가 혹시 있을까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있는 저희가 만든 방금 그거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판 지역 매거진 위1, 1호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2호, 3호, 4호 그거에 대한 블로그 기사 글로 이용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저희끼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아무래도 접근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서로 다른 지역 이 예산제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간접적인 체험이 가능하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